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지난주 구성됐습니다. 본격화될 야당 혁신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당내 계파 갈등의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혁신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임미애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자, 지난주에 혁신위 위원 구성과 직책 배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네. 활동이 시작될 텐데, 자, 당으로부터 실제적인 전권을 부여받은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의원회관 식당에서 저희 최고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문 대표님 발언에서도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면 대표도 밟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혁신에 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혁신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혁신안을 내는 데까지입니까? 아니면 혁신을 관철시키고 완료하는 데까지인가요? 저희는 혁신안은요 이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의 역할은 새로운 혁신안을 내는 데까지가 아니고 혁신을 관철해서 수행시키는 데까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원칙으로 네 가지가 제시됐어요. 당 정체성 재확립, 리더십 정립, 조직의 건전성 회복, 투쟁성 회복 등인데, 자, 이 가운데 정체성 재확립부터 좀 여쭤보죠. 당 정체성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본 방향으로 그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예. 혁신위를 당권제민 혁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당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당의 당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목적, 다시 말하면 정치가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의 근거에서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권제민이란 말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향해야 하고 또 늘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당 정체성 재확립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선 과제로 놓은 데 대해서 비노 그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반발하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권 재민을 구현한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 확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비노그룹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정치를 걱정하다 보면 충분히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친노와 비노그룹 간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김경엽 수석 사무부 총장이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세작. 자, 간첩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이러한 그 비노에 대한 공천 대학살의 전조다. 뭐 이런 해석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 저희 혁신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그건 저희가 혁신이 출범하는 그날 그런 발언을 하신 거는 그것도 이게 같은 당에 몸담고 같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그리고 저희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이 모두 발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 기강을 확립하는 데서 확실하게 최고위원회가 이 역할을 또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청래 최고위원 막말로 또 당내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 근데 김경우 의원이 이러한 당내 상황을 모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거 개인적인 돌출 행동으로 봐야 됩니까? 뭐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윤리심판원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명백히 개인의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두 분을 모셨으니 그 대통령 두 분을 배출한 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친 DJ가 아닌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친 노무현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발언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선을 좀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건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것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본인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혁신이 내용을 좀 짚어보죠. 이제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개파 등록제, 호남 및 486 의원들의 물갈이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갖고 있습니까? 저희 혁신위가 그 안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개파 등록제나 그러니까 물갈이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호남 물갈이는 아닙니다. 예. 특정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예, 핵심은 이제 공천 개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개혁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전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공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룰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 당내의 체제로 구축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선 이상 중진 용태라든가 호남 의원 물갈이론을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 그러니까 당 혁신위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안들이 더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당원이 고령화되어 있고 의원의 평균 연령도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고 야당이 고령화되어 있고 더 선수 많은 의원들이 주축이다라는 말은 야당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야당인데 이거는 선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도 더 많고 나이도 더 많고 이 말은 현실에 안주했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건데 야당은 그 자체가 생리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을 해야 그래서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을 해야 야당 생활 그만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갈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 물갈이가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호남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곳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호남이라고 해서 또 지역의 민심과 동떨어진다거나 지역 내 부패 권력화되어 있다면 그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물갈이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지역을 자꾸 말씀하시면 지역이 아니라 대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노든 친노든 모든 대상이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물갈이는 당을 젊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등용해서 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력은 잘 보위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야 하는 거고 친노 프레임이 늘 따라다니는데요. 이런 시기에 문 대표 주변에서 먼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혁신을 위한 문 대표의 고민과 짐을 주변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임미애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